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네. 저는 퇴근하자마자 지금 밥도 안 먹고, 일단 녹화 빨리 하고 나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마 더 잘 들리게 될 거니까요. 꼭 1.25배속으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ELW 매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뭔지랑 그 다음에 잔고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대한제당 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반응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GSE 쪽이랑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잠깐만요. 이것도 아마 제가 이거를 지웠는지 내용은 일단 없고요. 대성에너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렇게 아주 러시아 관련된 쪽으로 대부분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오전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는 완전히 밀렸었네요. 저는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랑 대성에너지 쪽으로 일단 시간에서 반응이 있고요. 한번 쳐볼까요? 러시아 쪽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아마 러시아가 흑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뭔가 있겠죠? 뉴스가 아마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대 규모의 드론이 공격이 됐고, 여전히 당연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협상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가, LNG 쪽으로 지금 올라섰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LNG를 결국에는,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뉴스 보수로 한번 보시게 되면 LNG 그리고 개방이라는 걸 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때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가스공사 독점 체제가 무너지나 이런 내용이 어제 있었고 마찬가지로 LNG 도매 시장이 민간에게 개방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GSE 종목이 반응을 보였죠. GSE 종목이 반응을 보였고 여기에 저는 잠깐 올라탔었어요. 어차피 연습하는 건 셈 치고 잠깐 올라탔다가 이렇게 늦게 올라타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는 했었고 오늘 밑으로 빠지지 어느 정도까지만 빠지고 나서 지금 들어 올렸는데 거의 내일 이 정보 가격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때 아마 매매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그 물량을 노리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돌파를 하면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업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이콤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갔고요. 여기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제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 음봉 있죠? 이 음봉을 이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선이 일봉상으로 3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게 되면 이 음봉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저점을 지키게 됐을 때 여기 저가 대비 종가가 약 3%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면은 3%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떨어진 가격이 마이너스 2%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홀딩 한다라는 조건으로 했을 때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할 수는 없었고요. 상한가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셨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이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흔치가 않아서 당연히 뉴스도 있어야 되고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뉴스라고 해봐야 LNG 도매 시장 관련된 건 뉴스 1승이 더 높게 나왔네요. 결국엔 1승을 한번 쳐볼까요? 예전에 LNG 쪽으로도 1승이 관련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 뭐 시간에서는 반응이 미미하죠. 대장은 GSE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조금씩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종목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 지금 대한제당 우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제당이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일단 대한제당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시간에서는 좀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꺾였어요. 꺾였고 뭐 오늘 오후에 장을 봤으면 제가 접근을 해봤을 수 있지만 이거를 매수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매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시간에서는 올라줬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4,5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4,470원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470원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4,470원은 무조건 간다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4,105원을 깨지 않으면 4,470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접근하시고 그런데 대한제당 우가 힘이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보셔야 되고요. 뭐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어느 정도 한번 됐는데 한번 풀렸다가 다시 문을 닫은 상태이거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대한제당 우만 저는 뭐 저라면 사실 대한제당 우만 접근할 텐데 그다지 엄청나게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매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매매한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손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STX 같은 경우에 제가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매매 방법에 따라서 지금 접근을 했었던 게 있는데 역시나 좀 아쉽게 되었던 것은 일단 여기에서 저점을 깨지 않기를 바랬고요. 여기에 저점을 깨는 거를 손절을 이제 잡아놓고 갔었습니다. 저는 매도를 이제 여기 손절이 됐죠? 이때 손절이 되는 거를 이제 잡아놨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고 나서 종가가 9,750원이 됐는데 이때 종가에다가 그냥 샀으면 되는 것을 이제 시간도 못 받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늦게 샀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뭐 시간에서는 좀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일단 하락은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장후 시간 외에요. 네, 그때 다시 추가로 매매를 했습니다. STX를 어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거를 이제 오전에 잠깐 팔고, 이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단 매수를 여기에 했었고요. 제 원칙에 맞게끔 매수는 했었는데,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한 번쯤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매수는 다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저점을 깨지 않으면 홀딩 해야지 라는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대한제당도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대한제당 우가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래 그냥 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접근을 이제 멈췄습니다. 삼화전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움직임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400원, 24,600원 이거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모양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이거 지금 5분봉인데 5분봉으로 처음에 고가 높이 뜨고 나서 이제 쭉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움직임이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자 9%에서 13%까지 4%까지 빡 떴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삼화전자도 사실 초반에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애매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라올 때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매도를 했었죠. 여기에서 일부러 매도를 했고 왜냐면 삼화전자가 삼화전기가 이제 뭐
아침에 VI가 걸리면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제 노려서 삼화전자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일단은 삼화전자가 2등이구나, 1등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반을 여기서 던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밑에서 다시 그 수만큼 다시 산 다음에 차근차근 삼화전기를 보면서 매도를 했고, 제가 애초에 생각했었던 가격대인 11,1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아래로 30%까지 많이 까지고 나서 들어올린 게 10%가 넘게 이제 들어올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에서는 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다시 됩니다. 다시 되는데 중요한 건 삼화전자가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있을 때 삼화전기 오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삼화전기는 어떤 흐름을 갖느냐 이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뭐 시간 내에서도 좀 덜 하락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삼화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 삼화전기를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3등이 이제 돼버렸고, 그런 형태 때문에 상승을 할 때도 조금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등과 2등과 3등 대장과 부대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STX는 이제 뭐 내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요, 9,5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550원 이하로, 9,550원 이하니까 9,54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다 손절하게끔 매도를 걸어두고 저는 이제 가만히 냅둘 겁니다. 앞으로 매매를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제가 한번 할 거라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A형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봉은 여긴 이 봉입니다. 그래서 15820인데 15790까지, 15790,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좋은 그림이 하나가 등장을 했고, 내일 아침에 30분 봉 그리고 10시 반까지 움직임을 지켜보고 나서 추매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 가격을 지켜주게 되면, 그리고 내일 만들어지는 그 봉의 모습과 그 봉의 그 저점들을 지켜주게 되면 정보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를 할 겁니다. 한농화성은 어제 팔았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부터 하락이 9% 하락을 또 더 맞았겠네요. 일단은 뭐 하락을 했다가 언젠가는 여기 위로 11선 위로 이제 또 들어올리는 날이 올 거니까 뭐 그때 이제까지는 우선은 뭐 홀딩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뭐 수익률 자체는 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법이 잘 익숙해진다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모습을 보고 일단 매수를 해봤고요. 내일 아침에 30분 봉 그리고 10시 반까지 움직임을 보고 나서 만약에 크게 움직임이 또 없다 그러면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이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중심은 지금 이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GSE 이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부릴 생각은 없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전 같았으면 다 매수를 했었을 포인트인데, 이것들도 다 매수를 했었을 포인트인데 지금은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변한 저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하락을 하지 않고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보여졌네요. 오히려 C큐브가 더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가 가장 주된 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저는 슈어소프트텍, 이게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내일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는 종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쨌든 처음에 등장했던 가격 자체가 8,990원이에요. 8,990원이고 그 신규 종목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우선 일단 상한가는 들어가고요. 저는 뭐 피보나치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첫날에 등장했을 때 시가 있죠? 이 시가를 무조건 넘어서는 그런 양봉이라든지 적어도 강한 거래대금이 있는 상한가가 등장을 해야만 저는 관심 종목으로 둡니다. 그럴 때에 이때 제대로 이 종목에 세력 형님들이 등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을 했고, 스펙 합병 상장을 한 경우에는 사실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슈어소프트테크가 어떤 종목인지를, 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지금 좀 더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 창을 열어봐야겠죠. 슈어소프트테크.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여기에 16일날 양세 엘테와에서, 오늘 9일이니까 뭐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네요. 2023 슈어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중에 사이버 보안이랑 가상화 기술, 시뮬레이션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덕양산업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현대공업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까지 무리해서 매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내일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만 쳐다보고 접근을 하겠고, 이 종목 아니면 대한제당 우 이 종목으로만 일단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곁다리로 GSE 정도, 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GSE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한제당 우가 내일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하는 포인트를 아마 잡는 걸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서현이화 같은 종목도 지금 같이 자동차 산업 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쉬워요.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 모양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등장했으면 모를까, 여기에서부터 등장한 거는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차선책으로 저는 접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매매를 하거나 단기 관심 종목, 그리고 잔고를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종목 몇 개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할 것도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현대모백스라는 종목도 지금 충분히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내일 30분봉 움직임, 그리고 아침에 10시 반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닥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잘 살펴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미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서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 한번 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더 내려갔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맞는데 거래대금이 줄고 있지만 다시 돌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지키면은 여기 전거를 돌파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길게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저점만 잘 컨트롤 하면은요, 특히 오늘 저점을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저점은 이 지점이에요. 여기 보면 4035라고 되어 있죠. 이 4020이라고 하게 되면 4020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매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따로 지금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삼화전자가 내일 한번 내려온다면은 좋은 흐름이 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내일까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한번 내려오면 좋을 것 같네요. 11선을 깨는 것까지 내려온 게 된다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7180까지 만약에 내일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무조건 난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로 상승했던 놈은 그냥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한번 보세요. 네. 7180 이 가격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렇게 하면 이 가격도 나쁘지는 않네요. 8,440원 한번 분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좀 다른데, 여기서부터 선을 걷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우선 내일 모레 여기서는 11선이 좀 늦게 딸려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 상한가까지 갔고 하나 둘, 박자가 좀 빨라요.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내일 뭐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 한번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을 했고 눌렸죠. 눌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산이 지금 높으니까 골이 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눌려지게 되면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러시아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중국, 뭐 특히 테슬라 쪽이 중국의 그런 공격이라든지 중국의 히토르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기만 한다면 이 내용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노리시는 분들만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매매하는 거 결국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지금 들여서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는데 어떤 한 종목을 매수를 하면 결국엔 만약에 돈을 제가 뭐 1000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원을 이 종목에다가 어쨌든 매수를 하게 됐을 때 500만원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500만원을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그죠?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기회 비용이 무조건 발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기회비용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만약에 오늘 뭐 9시에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나면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종목에 뭐 리스트가 1번 종목이 있고 2번 종목이 있고 3번 종목 이렇게 있을 때 이 종목을 먼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종목이 오르고 10시쯤에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 매매 방법은 1번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때 2번 종목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종목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한 후에, 그죠? 이 매도를 하고 나서 여기를 매수를 해요. 뭐 10시 한 30분쯤에 할까요? 이때 30분에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이 갑자기 또 올라요. 그럴 때도 이 3번 종목이 가만히 있고, 여기서 매도를 또 하죠. 매도를 하는데 뭐 11시쯤 매도를 했는데, 그때도 이 3번 종목이 가만히 있어서 이때 또 뭐 11시 뭐 20분이든 언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사이클대로만 간다면 정말 최상의 매매 방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번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했을 때 2번하고 3번 종목이 분명히 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은 500만원 썼으니까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도 또 뭐 250이라든지 좀 줄여서 매수하고 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내가 이 1번 종목 다음에 2번 종목, 그 다음에 3번 종목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것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이 아닌데 나는 세력이 아닌데, 그죠? 세력이 아닌데 이거를 맞출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과연 옳은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여기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엔 먼저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1차 상승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눌리죠. 눌리는데 이 눌리는 동안 또 어차피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A 종목을 먼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B 종목이 있었는데, 내가 샀다고 해서 꼭 먼저 A가 먼저 간다는 거는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도 갈 거고 B도 갈 건데, 만약에 B가 먼저 간다라는 신호가 등장하면 B를 먼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A가 갈 때 그때 또 다시 매수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손절하는 것도 명확하게 할 거라서요. 아마 이게 제 박자에 맞거나 아니면 저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제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거랑 일하는 것 등등으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알맞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뭐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마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책에서 얻는 정보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를 바라고요. 저는 비록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저보다 더 수익도 빨리 내시고, 저보다 더 매매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